얘도 원주가 후딱하고 후딱 가자. 다 후딱후딱 하자 내일까지. 주빈아 11시에 오면 주빈이 거 다 따로 고쳐줄게. 앞에 애들 한 거네. 알겠지? 아 잠시만 내일 10시라고 그러지? 내일 10시요. 예. 이것도 시간 다 맞는 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일어날 수 있어. 지연이 원래 그 시간에 일어나. 자. 네? 저번에 10시 반에 일어났는데요? 그래 괜찮아. 10시에 와. 뛰어와. 네. 자 이거 44번부터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서가 책. 지연이 없구나. 맞다. 지연이 줘야 되는구나. 지연이 드리고 이거 언제 다 정리했지? 기다려주세요. 얼른 갖고 올게요. 파일을 링크를 보내야겠다. 아 시원이 오늘 못 오는구나. 여행만 있구나. 여행 간다 했던 거 같은데 여행 갔다 간 거 아니면 어떡하지? 아 요즘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네. 아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여행 가는 게 아니냐고요? 여행 간다 했던 거 같은데. 이 남자애 있잖아 키 큰 친구. 누구랑 안 가지 않았어요? 맞지? 그래가지고 목금 이렇게 빠진다고 했던 거 같은데. 목금 금요일 그랬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요즘. 기억이 안 나서 예시도 적어오잖아. 뭐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자 오늘 후딱 해볼게요. 자 잠시만. PDF 최대한 빨리빨리 하자. 후석아 빨리 가고 싶지? 너 지금 얼마나 걸려 후석이? 30분? 아유 고생이다. 개모네. 자 가볼게요. 금판별 요거 써있다. 자 여기 44번 비어있는 거 맞나요? 44번 채웠었나요? 안 비어있어? 채워있어? 오케이 알겠어. 45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직각삼각형 세변길이 했죠? 45번 돼 있나요? 오케이. 돼 있지? 46부터 할게요. 앞에 하나 비어있는 줄 알았어 그때. 43번이 비어있어. 오케이.
43번 좀 이따 문제 하나 보고 할게요. 자, 46번, 44번부터 해왔다. 자, 기억을 잘 못하네, 진짜. 자, 여기서 하나씩 할게요. 근과계수란 거 일단 개념적으로 요 밑에 절반에다 써줄 건데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할 거야. 3차 근과계수. 우리가 일단 형태적으로 최고차 한계수 A로 잡고요. 근 하나가 알파, 근 하나가 베타, 그 다음 근 하나가 감마라고 써있을 때 다음 식을 전개한다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선택 전개를 해줘야 돼. 이거 하나씩 전개하면 안 돼, 후서가. 이렇게 하는 거야. x 세제곱 고를 때 x 고른 거지. 이렇게 얘는 직접 이렇게 나와요. 근데 x의 2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x를 2번 고르니까 우리가 여기 감마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x 2번 고르니까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요 자리가 알파, 베타, 감마의 합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요거가 선택 전개야. 그 다음 우리가 x 하나만 골라줄 거야. x 요거 하나 골랐어. 그러면 얘랑 얘를 골라가지고 우리가 저 항을 채우는 거니까 근을 2개 곱한 값이 나오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x 이렇게 달리고요. 그 다음 맨 끝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근데 최고차항 A가 써있지. A가 써있어요. 그래서 A를 다시 한번 전개를 받아서 A 이렇게 요 형태로 우리가 는요 이렇게 전개가 된 거야. 근데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개수를 AX 세제곱, 그 다음 옆에 BX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CX, 그 다음 플러스 D는 0이다. 요 형태로 두게 되잖아. 그러면 이때 2차 방정식처럼 근과 계수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 자리는 요 자리랑 요 자리에 마이너스 붙여서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걸린다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 자리를 대체해서 보는 거잖아. 그 다음 우리 A분의 C 갈게요. A분의 C. 그러면요 여기 빨간색 글씨 A분의 A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거가 되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해서 문자 2개씩 곱한 근을 2개씩 곱한 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 A분의 D 요게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이거는 똑같이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제가 세근의 곱자리가 나온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근과계수를 2차 근과계수뿐만 아니라 3차까지 할 수 있어야 돼. 4차 교육과정 외워서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통해서 문제 풀 거고요. 수석이 알겠어? 너 저거 전개 직접 전개하는 거 아니지? 지금도? 원래 했었는데 원래 열심히 했었어 계산을. 이제 안 할 수 있지? 하는 방법 알겠지? 됐어. 자, 그래가지고 저거 직접 전개하면 뒷부분이 답이 안 나와서 자, 이때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한 12, 3개만 해가지고 12, 3, 4개만 해서 우리 60번까지만 빨리 채우자. 내가 빨리빨리 해줄게. 자, 여기에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써있어. 그러면 관계가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 형태를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어. 수석아, 너 기억이 혹시 나니? 이런 관계를 뭐라 부르게? 야, 쟤 기억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순환 형태라 해요. 글씨 이상하게 썼는데 어떻게 기억한 거야? 잘했어. 자, 기억이 날 수 있어요. 순환형이에요. 순환형이 뭐냐면 여기 개수랑 두 번째 문자의 개수랑 연산관계를 우리가 똑같이 연결하는 거야. 그때 순환형은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총합을 많이 이용해서 풀려고 해줘야 돼. 총합이 우리가 값이 얘네한테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총합을 우리 전체 총합 몇이야 지금? 2 알파 베타, 그 다음 2 베타, 그 다음 2 감마 요 형태가 전체 총합이잖아 지금 얘네들의.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잡아놓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고 그때 여기서 근과계수 값을 보시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저 값을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지금 요 총합을 이용해서 문제 풀자는 거고 개수는 유리한 게 요 개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값에 맞춰서 근과계수 써주면 이 값이 마이너스 2다. 따라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값 요만큼 값은요 요거 이항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 요 값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로 값이 설정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전개를 해봅시다 라고 문제가 바뀌는 거. 오케이? 그러면 요것도 지금 이 마이너스 껴서 직접 연산하시는 것보다 여기 연산 과정 가져야지. 마이너스 뽑고 마이너스 뽑고 마이너스 뽑았어. 그럼 마이너스 앞에 있는 채로 우리가
2 플러스 감마, 그 다음 2 플러스 알파, 그 다음 2 플러스 베타로 꼭 값 바꿔가지고 처리해주면은 좀 빨라. 그러고 이때도 똑같이 마이너스 앞에 달아놓고 여기를 2에 입장하고 2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아까 전개한 거에서 x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조금 빨라요. 직접 전개보다. 그 다음 옆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2의 제곱.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네에다가 2의 1제곱. 그 다음 옆에 알파 베타 감마 써놓고 요따가 값을 직접 근과계수를 하나씩 대입합시다 라고 하고 있는 문제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전개해야지 좀 빨라. 계속 저렇게 하려고 해줘야 돼. 저 형태 맞춰서 마이너스 2 껴서 하면 좀 오래 걸리고요. 그때 우리 요 알파 베타 감마 요만큼 합은 값이 마이너스 2인 거 찾아갖고 2개짜리 할게요. 요따 살짝씩 적을게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저거는 우리가 계수관계가 어떻다? 양수값이죠. 1.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 요 값은 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따가 우리가 숫자 넣어준다. 요따 마이너스 2 넣어주시고요. 요따 1 넣어주시고요. 요따 마이너스 4 넣어주신다.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계산하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값이 다 치워지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값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달리니까 플러스 2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때 암기사항 말씀드릴게요. 와, 오늘 끝나면 내일 있구나. 아. 망했다. 내가 만들어냈다. 오늘 끝나면 며칠 쉰다라고 하려 했는데 점점점. 이제 그럼 월요일날에도 안 나와도 되는 거네요. 그치, 월요일날 계약하고 화, 목에 나오시고 토요일날 클리닉 받으러 나오실 거예요. 토요일은 시간 자율. 내가 시간 지정해 줄 거야. 잘 안 쏠래. 네. 자, 후석이 좋텐다. 쌤이랑 오래 보는 게 좋은가 봐요. 자, 볼게요. 여기 그래서 암기사항을 보시면요. 어떻게 하냐면 근과계수를 할 때 한 칸 떨어져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거야. 그 다음 2칸 떨어져 있잖아? 최고차에서부터? 그럼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요렇게 3칸 떨어져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돼. 이게 영향이 어떻게 끼쳐서 그런가? 요 마이너스 값이 몇 번 곱해지는지가 지금 요 계수값이어서 그런가? 한 칸 떨어지면 한 번만 곱해져요. 차수가. 그 다음 2칸 떨어지면 얘랑 얘 곱해지니까 플러스 값이 되고요. 3칸 떨어지면 3개 다 곱하는 상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관계가 마이너스 1에 n제곱 요 형태인 거야. 자리가 몇 칸 떨어져 있나.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달 때 이거를 저렇게 그냥 암기해 주시는 게 좋다. 떨어져 있는 칸수로. 홀수 칸이면은 마이너스, 짝수 칸이면은 플러스. 그거 잡아줘야 돼. 그 뿔마 때문에 꽤 많이 틀리고요. 그래서 값은 저거는 2다. 근과계수 넘어가자. 87번. 삼차 방정식 얘에 대해서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얘 값이 3분의 2를 2랑 똑같다라는 게 우리가 통분을 하시면 좋겠죠. 분수 형태니까 통분해 줄게요. 요거 최소 공배수가 알파 베타 감마죠. 그럼 앞에 거 감마,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얘네가 걸리는데 얘네가 3분의 2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하나씩 찾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옆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우리가 1차적인 관계니까 우리 요거는 마이너스 A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값은 떨어진 칸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졌으니까 값이 마이너스 3으로 걸리니까 A 값은 값이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냥 근과계수로 바로 풀 수 있다는 거야. 다른 걸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근과계수랑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많이 하니까 화이팅 하길 바라고요. 그 앞에 곱셈공식 변형을 그래서 시간을 좀 들여서 했었었는데 그 부분은 막힌 사람 없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자, 3차 방정식 저거에 세근의 비가 1대 2대 3이다 써 있어. 그럼 나 한근 알파, 두 번째 근 2알파, 세 번째 근 3알파라고 이렇게는 써놓을 거야. 그때 근과계수의 합과 곱과 2개씩 곱한 걸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합을 먼저 걸게요. 그럼 값은 6알파죠. 세 근의 합은 그럼 한 칸 떨어지니까 값이 마이너스 12다.
따라서 알파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던 거고 지금 여기에다가 숫자 써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옆에 마이너스 6이라고 써 있었던 게 맞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A 값은 근과계수로 따지면 후저가 몇 개 곱한다고? A 값 2개씩 곱하는 거지. 그래 2개씩 잘 곱해주시면 돼요. 8, 2개 곱하면 12, 2개 곱하면 우리 둘이 곱하면 24 이렇게 나와서 얘네 모두 합쳐준다. 따라서 값이 44가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상수항 B란 거는 3칸 떨어져서 마이너스 붙이고 우리가 3개의 곱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3개 곱하시면 48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B 값은 값이 48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합쳐주시면 값이 몇이야? 92 이렇게 되겠다. 쉽죠? 저번 시간이 더 어렵고요. 금방 간다. 금방 간다. 아 주빈아 내일 오면은 베스킨라빈스 사줄게. 알지? 오기 싫은데 올 것 같아서 다들 다들 슬프다. 자 방학 마지막 날 사줄게요. 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옆에 세근을 알파분의 1 저렇게 역수관계로 써있다.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세근의 관계랑 우리 역수관계니까 일단 먼저 하나씩 적고 시작해 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요 값은요. 값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이라 써있는 거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 값은 우리가 값이 마이너스 2다 써있는 거고 3개 곱하신 알파 베타 감마 요 값은요 값이 1이다 라는 것까지 써놓을 수가 있는데 이때 얘네 갖고 저 관계를 맞춰줘라 라고 하고 있는 거는 맞아. 근데 일단 먼저 노가다 방식으로 하고 우리 관계성 하나 보여줄게요. 그때 알파분의 1, 그 다음 옆에 베타분의 1, 그 다음 감마분의 1 요 값이 계수관계 마이너스 A의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얘네 통분 잘 하시면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되고 여기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 다음 옆에 알파 베타 얘가 되겠다. 요따가 우리가 왼쪽에 써 있는 숫자를 넣어주자. 1분의 값이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2네요. 플러스 2 이렇게요. 플러스 2 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나씩 찾으시면 돼요. 자 이게 그냥 노가다 방식이고 2개씩 곱하실게요. 알파 베타분의 1 그 다음 옆에 2개씩 곱하시면 1 그 다음 감마 알파분의 1 그랬을 때 얘네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B가 돼요. 그때 우리가 통분을 잘 해주시면 알파 베타 감마 얘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통분되니까 요거 쟤네 관계성 똑같이 따져가지고 값을 마이너스 3이라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3. 그 다음 세근의 곱값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니까 요따가 우리가 숫자 1 넣어주면 그 값이 우리가 C의 역할이 된다. C 마이너스 C네요. 마이너스 C 세근의 곱. 자 그래서 이 값이 1이 된다. C 값은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기초 버전이고요. 기초여서 그냥 기초 연산 갖고 채워준 건데 일단 여기까지 쓰던 거 쓰고 내가 하나 더 관계성 보여줄게요. 심화 형태는 심화 문제에서 우리가 자꾸 푸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일단 요거까지 연산은 크게 문제 없을 거고 연산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옆에 거 우리가 알파 값을 대입했는데 여기 알파분의 1 대입 넣어볼게. 요따가 알파분의 1에 세제곱 플러스 A 알파 제곱분의 1 그 다음 옆에 베타 B 알파분의 1 플러스 C는 값이 0이다 라고 써 있는데 지금 다음 식에 대해서 알파 값은 절대적으로 0이 아니에요. 0을 대입하면 이미 등식이 성립할 수 없으니까 근이 0이지 않지. 오케이? 0이 되면 참이어야 될 때 근이 0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땐 관계성 연결을 못 하는데 이때 우리가 알파 값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줄 수 있단 말이야, 방법을.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지금 둘이 관계가 어때? 역수차지. 그래서 나누기 알파 세제곱을 우리가 다음 왼쪽 식에다 걸어줄 거야. 계산을.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이 자리가 1이 되고요. 옆에 자리가 알파분의 3이 되고요. 옆에가 알파 제곱분의 2가 되고요. 옆에 알파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때 다음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양수값이지. 계수가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1로 바꿔주시면 얘는 알파 세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옆에 여기 마이너스 같이 달아줘야 되니까 알파 제곱분의 2.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3, 옆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서 이 값하고 둘이 동시에 와야 되는 거야. 다음 식이. 그래서 계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요 관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 관계가 몇? 마이너스 3. 요 관계가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잡히는 거야. 오케이? 아까 거랑 계산이 똑같아질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인지 알아? 알겠어요? 지금 요게 저렇게 같은 값을 가져야지 참이 된다고. 저 계수 관계가. 항등식 형태로. 왼쪽도 참, 오른쪽도 참인 거여서. 적어놔 주세요. 어디? 주빈아, 이해 안 되는 곳어. 요거 왜 나누나? 말해줘. 헷갈리는 부분 있어. 요거 하면은 심화 문제 풀 수 있어. 센 C 정도부터 나와요. 시를 풀 거예요? 네, 무조건 풀어야 돼. 겨울에 풀 거야, 겨울에. 겨울에. 거기까지는 해야 돼. 그래야지 좋아. 지원아, 수능도 봐야 되잖아, 어차피. 아, 수능도 봐야 되니까. 센 C 안 하고 가던 사람하고 엄청 차이나. 진짜야. 놀랍다. 문제가 많이 불편해서. 그 수능이나 고3 모의고사는 한 8문제에서 10문제가 좀 한 반에 한 25명 넣나? 기억도 안 나네. 근데 그 틀리는데. 시간. 한 3, 4명 빼고. 아니야. 근데 100분이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은 편인데, 자,
위주로 최대한 하면 좋고요. 일단 내신은 근데 받아야 되니까 기숙사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자, 일단 그래요. 센 10까지는 해놓는 게 좋아. 전반적으로. 그거보다 더 하면 좋은데 블랙라벨까지는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자, fx에 대해서 f1, f2, f4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성립한데 이거 기존 2차 문제로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f1 값은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내가 다음 식에 대해서 fx식을 나머지 정리식으로 내가 써줬었는데 fx는 3차식이래. x 빼기 1 요걸로 나누었을 때 옆에 q1x 쓸 거고요. 나머지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식이야. 그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래서 나머지 2랑 4에 대한 관계도 내가 똑같다라고 볼 건데 x 빼기 2 근데 옆에 q2x 이렇게 써줄 거고요. 옆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f4 값이 얘가 x-4에다가 q3x 쓰고 옆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거예요. 그때 다음 수식을 요 마이너스 1을 요따 2항 해줄 거야. 다 2항 해줄 거예요. 싹 다. 얘도 2항. 그래가지고 우리가 식을 써주면 f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어때요? x-1과 q1x의 곱으로 이뤄진 식이지.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인수로 무엇을 가져야 되냐? 인수로 x-1도 인수로 가지고 그 아래식 x-2도 인수로 가지고 x-4도 인수로 얘네 모두 가져야 되는 식이 되는 거야. 식 정리관계가 인수관계로 정리된다. 따라서 이 식이 x-1이 되고요. 옆에 x-2가 되고요. 옆에 x-4가 된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 이때 다음 식에 대해서 fx는 0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다음 식을 다시 fx식으로 돌려주세요. x 빼기 1과 x 빼기 2와 그 다음 옆에 x 빼기 4로 가고요. 그 다음 저 1을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 거야. 그때 다음 식에서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후서가 얘예요. 얘예요. 아니면 얘예요. 모든 근의 곱을 표시하고 있는 식이 모든 근의 곱,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봤을 때 두 번째 두 개씩 곱했는데 모든 근의 곱이라고요. 모두 곱하세요야. 알겠어? 세 번째 우리 근과 계수를 요따가 써달라라고 하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세 개짜리 곱값은 우리가 무슨 값? 상수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여주셔야 된다고. 오케이? 왜? 세 칸 떨어져서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집중하세요. 집중 안 하면 티나요. 8,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여서 값이 9가 된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후석이 방금 또 핸드폰 살짝 보다가 걸려서 핸드폰 살짝 밀다가 맞추고 봐야지 맞추고. 자 이렇게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왼쪽 거 식 알겠죠? 저렇게 했었잖아 2차 할 때. 그래서 2차 3차까지 연결이 쭉 되고요. 내용 자체가 우리 60번까지 그냥 한 방에 그냥 12시 반까지 하고 끝내자. 쉬지 말고 한 방에 쭉쭉 끝내보자. 일찍 끝나요? 늦게 끝내자. 전 상관없어요. 맞네, 지원이 뒤에 있구나. 아야, 얼른 하자. 자, 세 근의 관계가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를 세 근으로 할 거라고 하니까 얘네도 순환 형태야. 순환 형태.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이용한다? 세 개의 합, 총합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총합을 다음 왼쪽 식에 구할 수 있는데 너네가 방금 근과 계수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우리가 얘는 3차 계수랑 2차 계수의 관계인데 2차 계수가 비어있지. 2차 계수가 비어있는데 2차 계수 요따가 0, x제곱이라 써주면 계수 관계가 0이니까 1분의 0이 돼서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 총합값을 이용하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값이 마이너스 감마, 얘는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얘네 갖고 우리가 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때 x 세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3차 방정식 작성할 때 봐봐. 여기에서 하기 처음에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나쁘지 않아. 근이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비추천하고요. 요거 중3 방식이야. 전개하는 건. 우리가 근과 계수 이용해서 연습하려고 하는 거여서 우리가 식 전개할 때 요따 마이너스 붙이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써가지고 연습을 처음에 계속 하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플러스 달고요. 옆에 두 개씩 곱이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걸고 그 다음 옆에 x값 걸고요. 그 다음 상수한 값은요.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니까 옆에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왼쪽에서 다 개수 따와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 그럼 여기 값은 우리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니까 값이 0이 되고요. 알파 베타 감마 얘네는 두 칸 떨어진 값이니까 우리가 그냥 양수값 2 그대로 따오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 저 왼쪽 식에서는 3칸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수식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요 식으로 귀결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저기 상수항만 다르다. 자, 그 다음 거. 켤레근 내용인데 3차 방정식에서 켤레근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 3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이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1차 덩어리랑 그 다음 옆에 2차 덩어리로 식을 띄어서 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는데 여기 1차 관계에서 자 이거 쓰지 말고 먼저 봐봐요. 이렇게 우리가 요 값이 나왔어. 그때 옆에 2차항의 개수가 일단 3차 1이니까 요따 x제곱은 써줄 수 있고 요따가 px 플러스 q라고 이렇게 써줄게. 그냥 한번 보세요. 자 그때 전개를 해볼 건데 x 세제곱 되죠. x 세제곱 그 다음 요거 전개해주면 플러스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의 x 이렇게 제곱 그 다음 x의 1차항은 우리가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루트 2p p 루트 2 그 다음 옆에다가 q 이렇게 달리고 x 이렇게 되고 상수항이 플러스 q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는 값이 0이다 이렇게 달려. 지금 이때 우리가 개수관계가 a, b가 유리수라 써있고 요 자리도 마이너스 3이 써있잖아. 여기 숫자가 구체성이 있으니까 q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를 나눠주고 마이너스 3이 달려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요 값은 1 플러스 루트 2분의 값이 3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요 값을 이제 요 앞에다가 대입을 넣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가 a, b 자리가 유리수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야. 입장 자체가. 그래서 요 근이 무리수야. 그때 요 1차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무리수면은 여기 개수 관계가 유리수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게 지금 전개한 방식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개수 관계가 유리수야를 어디까지 확장해 줘야 돼? 우리가 저기 1차, 그 다음 여기 2차에 대한 식에서 우리가 여기 2차 식에서 나온 근 자체가 1 플러스 루트 2가 하나가 근이면 1 마이너스 루트 2도 같이 켤레근으로 잡혀야 된다라고 지금 3차 방정식에서 똑같은 내용이 걸린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왼쪽 전개 방식에 따지면은 우리가 무조건 A나 B 중에서 무리수가 하나 생성이 돼. 조금만 더 전개하면. 오케이? 지금 근데 보일 거예요. 여기 값을 우리가 여기다 대입하시고 그때 p 값을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루트 2를 상쇄시키려 하면 여기에서 루트 2가 다시 나와. 없애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요 자리가 무리수야 이미.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리수한 조건이 깨진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식을 제작할 때 요 2차 요 식 있잖아. 요 식 제작할 때도 우리가 두 근을 찾았으니까 x제곱 적으시고요. 여기 옆에다가 두 근을 알면 뭘 할 수 있어? 근과 계수를 알 수 있어서 x-1 마이너스 루트 2 그 전개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두 근의 합으로 가셔야 돼요. 두 근의 합 몇이야? 2죠. 마이너스 2x 그 다음 두 근의 곱 합차 공식 하니까 1 빼기 2여서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근과 계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계속 알아주시고요. 그때 왼쪽 식이 3차에 대해서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가 1차 관계인데 그때 상수항을 보시면 상수항이 몇이야?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반드시 플러스 3이어야지 상수항 값이 마이너스 3이 올 수 있다라고 전개가 완성된 거야. 항등식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식으로 우리가 전개하셔가지고 2차항의 개수랑 우리 1차항의 개수값을 합쳐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2차항 개수 ax제곱 다음 식에 2차항 개수는 어떻게 되냐? 얘랑 얘 곱하시면 3x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 우리 얘랑 얘 곱하시면 마이너스 2x제곱 나와요. 따라서 이 값 a 값은 값이 1이다 얘가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bx 갈게. bx 1차항의 개수값은 몇이 되냐? 얘랑 얘 곱하시니까 마이너스 x 얘랑 얘 곱하시니까 마이너스 6x 따라서 b값은 값이 마이너스 7이 된다. 두 가지 찾아버렸다. 둘이 합쳐주시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겨울방학 때 자, 그다음 53번 똑같은 관계인데 A, B가 실수값이다 라고 써있어. 이번에 실수관계로 우리가 범위가 제한됐어요. 계수가. 그때 다음식 똑같이 아까처럼 1차식 있고요. 2차식 있는데 우리 요 형태로 당연히 인수분해해서 풀 건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여기에서 한 근이니까 근이 하나 더 얘가 켤레가 잡힐 거다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다음 2차식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시면 x제곱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x 적어주시고 근과 계수해 주시니까 1 마이너스 4i제곱이어서 값이 1 마이너스 4가 되지 값이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맞나요? 1 마이너스 4 플러스네요. 플러스 5 미안하다. 플러스 5요. 더 샘플 셈을 잘 못한다. 플러스 5 요 값이 된다. 지금 여기 2차 우리 식이 요 식이 작성되고요. 위에 식 보시면 상수항 부분이 마이너스 5,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당연히 1차 오시면서 뒤에 마이너스 1을 달아주시면 값 연산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A 똑같이 처리한다. 2차항의 계수 AX제곱을 2차항 전개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X제곱 전개하시면 플러스 2X제곱 따라서 우리가 A 값은 값이 1이다. 이거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BX 요 1차항 계수는 어떻게 되냐? 1차항 계수 얘랑 얘 곱하시면 마이너스 2x 되고요. 얘랑 얘 곱하시면 플러스 5x가 돼요. 따라서 b 값은 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b가 3이니까 b가 마이너스 3이 된다 라고 해서 둘을 합쳐주시면 4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다는 거. 뭐라고? 제가 63번으로 본 줄 알고 되게 많이 했네 하고 있었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 자, 4차 방정식인데 이번엔 4차로 확장된 켤레근 할 거야. 똑같은데 A, B, C, D가 실수관계래. 그럼 4차는 우리가 풀이가 1차, 1차, 2차 돼도 되지만 4차를 풀려고 하면 1차, 3차로 나누면 3차 방정식 풀 방법이 없어. 2차 곱하기 2차여야 돼요, 반드시. 여기까지 낮춰야지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든 인수분해 써서 계산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2차까지 낮춰줘야 된다고, 두 개를. 오케이? 그랬을 때 다음 한 근이 마이너스 2i래 라고 했을 때 계수관계가 실수관계니까 얘랑 켤레가 한 근이 오고요. 켤레는 허수 부분에 뿔마 바꿔준 거예요. 그때 여기에 한 근이 1 마이너스 i가 같이 켤레로 이렇게 와줘야 된다 라고 식작성이 시작되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무조건 우리가 식작성할 때 근과 계수 둘이 합치시면 0이죠. 그 다음 둘이 곱하시면 4i 마이너스 4i의 제곱이네. 그래서 옆에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요 앞덩어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 우리 x제곱 적고요. 두 근의 합은 값이 어때?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 둘이 켤레하면요 1 빼기 i의 제곱이어서 값이 2가 된다. 이렇게는 0이다. 다음 식이 된다. 그때 a, b, c, d를 직접 전개해가지고 하나씩 찾으셔라 라고 할 때도 똑같이 우리가 ax 세제곱 그냥 우리가 계수 맞춰서 전개할 수 있냐는 거야. 얘랑 얘 곱하시면 마이너스 2 x 세제곱 그 다음 우리 여기 곱할 게 더 없네. a 값이 그냥 마이너스 2다. 요거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bx제곱 2차항의 계수값을 갈게요. 2차항 계수는 얘랑 얘 곱하시니까 2x제곱 그 다음 옆에 얘랑 얘 곱하시니까 플러스 4x제곱 따라서 우리가 b값이 6이 된다 라고 되고요. 그 다음 cx값 얘 값은요. 우리가 1차항이니까 얘랑 얘 곱하셔가지고 마이너스 8x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 d값은 우리가 상수항이니까 8이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 모두 합쳐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네. 그럼 얘랑 얘 지워지니까 값이 4만 남겠다. 이렇게 됩니다. 항등식 쪽이야. 내용 자체가. 식작성이. 켤레근을 하셔서 식작성 잘하자. 55번. 두억은 알파랑 알파 제곱과 한 실근을 가진다고 써 있고요. 실수 PQ에 대해서 P랑 Q의 곱은이라고 써 있어. 자, 봐볼게요. 요 정도부터가 이제 문제가 조금 되는 요소가 있는데
자, 볼게요. 그래서 3차 방정식에 대해서 PQ라 써있는데 이거 A, B로 바꿔주세요. 오타예요. 이렇게. 그럼 얘네가 계수관계가 실수기 때문에 다음 식에 대해서 반드시 똑같이 그냥 똑같이 적어줄 거야. 2차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갈 건데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고요. 반드시 얘가 두 허근을 가져야 돼. 켤레인 두 허근 가져야 돼요. 두 허근 켤레. 그래야지 계수관계가 저렇게 실수값으로 맞아진다라고 지금까지 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 알파란 값이 하나, 그 다음 알파 제곱이란 값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그러면 알파 제곱값하고 알파의 켤레 값이 똑같다는 거지. 이걸 직접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찾으란 거야. 그럼 알파 값은요. 내가 식에 나와 있지 않는 우리가 C 플러스 DI로 두실 거고요. 그때 알파의 켤레는 값이 C 빼기 DI라고 써줄 수 있어. 켤레. 그랬을 때 알파의 제곱값을 우리가 값을 정리해주면 C제곱 마이너스 D제곱으로 실수 부분, 그 다음 ECDI로 허수 부분을 나타냈을 때 요 값이 우리가 C 빼기 DI랑 값이 일치하다라고 다음 수식을 작성해 주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알아낸 값은 실수 부분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값이 C가 된다랑요. 그 다음 우리 허수 부분 요 값이랑 같다라고 하고 있는 거여서 요걸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D로 묶어주시면 이 C 플러스 1 요 값은 0이다 라고 될 거고 그때 D 값은 0일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C 값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우리 복소수에서 내가 몇 문제 골라서 풀어줬던 거 기억나지? 그쪽 세팅이에요. 그때 우리가 D값이 0이야. D값이 0이야. 그럼 지연아 뭐가 아니야? 허근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문제랑 깨져버리는 거야. 허근 써 있으니까. 그래서 D값이 0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C값이 얘로 확정인 거야. 둘 중 하나 맞아야 되는데 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요 자리가 허수 부분이 0이니까 허근이 아니게 되는 거야. 실근이 된 거야. 그럼 문제에서 허근이라 준 말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문제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C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제 이 값을 옆에다가 식에다 넣어주면 요 값은 4분의 1 되고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D제곱 되고 옆에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써서 이항하시면 D의 제곱값은 값이 우리가 4분의 3이 된다. 따라서 D값은 우리가 뿔마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고 적어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았다. 알파 값은 우리가 여기도 디테일하게 써줄게요. 요 값에다가 뿔마 2분의 루트 3i 이 값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알파의 켤레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요 부분이 반대로 바뀌니까 맞뿔 2분의 루트 3i란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정이 아닌데 어쨌든 둘이 부호가 반대다밖에 안 적혀 있어. 근데 이걸 통해서 2차식을 작성하실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얘네가 x제곱이라고 나왔을 때 두 식의 합은 우리가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x를 적고요. 그 다음 곱하실 때 얘가 플러스가 선택이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가 선택되면 얘가 플러스니까 전혀 문제가 없이 합차 공식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걸 알파로 넣었을 때 그거 켤레가 된다 일 뿐인 거야. 자,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곱해주시면 4분의 1,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4분의 3i 제곱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걸려서 플러스 1, 요 값이 저기에 있는 2차식의 식이다. x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까지가 여기 2차식이 되고요. 그 다음 왼쪽에서 내가 잘 모르니까 x, 지금 c까지, d까지 썼으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2라고 요 문자 하나 껴서 식 작성을 해줄게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3이 하나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저 이 값을 채워주시면 문제가 완성된다는 거.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 값 써주시면 우리가 2차 함계수 전개해준다. 2x제곱, 그 다음 옆에 요거랑 요거 곱하시면 플러스 x제곱이니까 2 플러스 1의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값이 뭐랑 똑같다? 저기에 있는 마이너스 3x제곱하고 일치하니까 우리가 이 값이 마이너스 4여야 된다.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적어주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1차항, 그 다음 상수항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조금 길죠? 1차항 계산은 마이너스 4x 되고 플러스 x니까 3x가 돼요. 1차항. 그 다음 상수항은 얘랑 얘 곱하시니까 마이너스 4여서 우리 마이너스랑 4랑 3의 연산을 곱해주세요 라고 써있는 거네. 어디 틀렸지? 아, 여기 왜 마이너스 4 했지? 잠시만요. 뭐야? 어디가 잘못됐어? 어디가 잘못됐지? 요 값이 마이너스 3.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3. 요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x 요거가
곱하니까 마이너스 3x.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3x인데 플러스 3x로 적었어요. 연산만 잘못했어요. 그래서 둘이 곱하시면 우리 값이 12가 된다 라고 해서 정답 12 표시해주면 된다. 저기 마이너스 연산 잘못했어요. 일단 힘들어서 못하겠다. 10분만 쉬자. 그러고 허금 부분까지만 해가지고 마무리할게. 알겠지? 나도.
망해요. 쉽다. 네, 크게 안 어렵다. 허근 오메가란 게 있는데, 자 봐봐. 앞에 56번에 칸 아예 비어있지. 거기다가 필기할게요. 56번에. 자, x세제곱은 1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를 만들 수 있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값이 0이다. 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때 앞에 한 덩어리 띄고 그 다음 뒤에 인수분해 식을 통해서 요 값은 0이다 라는 걸 만들 수 있어.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근이 여기에서 x 값은 1이다 라는 실근이 나오지. 근데 여기에서는 판별식 D를 써보시면 얘는 반드시 1 빼기 4니까 0보다 작죠. 여기에서 허근이 나온다는 거야. 허근. 그래서 그 허근에 대해서 우리는 오메가라고 하나 만들어낼 거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약속이야. 그래서 오메가란 값은 일단 다음 식에 대한 우리가 근이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1번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값이 0이어야 된다라고 약속을 오메가로 하겠다고. 저기 허근 관계에서. 자, 다시 처음 시작점부터 봐야 돼요. x세제곱은 1이다를 만족하고 있는 식에 대한 근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중에서 허근 관계를 우리 오메가다라고 잡아낼 거라고. 그럼 얘가 하나가 성립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메가란 거는 어쨌든 3차 방정식 여기의 근이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값이 1이다. 여기까지도 성립이 된다는 거야. 두 가지. 그 다음 세 번째,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의 합을 구할 수 있어. 여기에서 허근 하나를 오메가라 했으니까 반드시 켤레 오메가도 같이 가져가겠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여기에서 근과 계수를 통해서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적을 수 있고, 네 번째가 얘랑 켤레에 대한 곱값은 값이 얘가 1이다 라고 이렇게 값을 1 적어줄 수 있어. 여기까지. 근데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나는 응용력으로 할 거고 기억 안 할 거야. 자, 두 번째 식을 갖고 올게요. 두 번째 식. 오메가 세 개 곱했더니 값이 1이란 게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란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네 번째 식 갖고 올게요. 네 번째 식 밑에다 적을 거야. 네 번째 식은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 곱하니까 값이 1이래. 그때 우리가 오메가 하나랑 요만큼 곱했을 때, 오메가 하나랑 요거 곱했을 때 값이 똑같이 1로, 우리가 1로 값이 똑같이 나오지. 따라서 우리가 오메가의 제곱값은 켤레 오메가가 된다라는 거를 2번과 4번을 연결하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더 4번식을 한 번 더 조작할 건데, 켤레 오메가만 좌변에 놔두면 오메가의 양변에 나누면 되니까 그 값은 오메가분의 1이다. 여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다섯 번째 식이에요. 응용이에요. 응용. 그래서 네 번째까지는 근과 계수랑 우리가 근의 입장으로 대입만 해주시면 알 수 있는데 요거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2차랑 우리 켤레 관계. 자, 저렇게 잡아줄 수 있다. 그리고 역수까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잘 봐봐. 우리가 켤레에 대한 문제에서 켤레 관계를 물어봐. 그럼 켤레 관계를 물어보면은 3번식과 4번식까지 우리가 직접 기입해놓고 문제 풀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2차 관계를 물어보거나 역수 관계를 물어봐. 그러면 5번식까지 기입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5번까지 기입해두고 문제 풀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켤레도 안 물어보고 아무것도 안 물어봐서 1, 2번으로 문제가 끝날 수 있다는 거야. 거기에서 만약에 켤레가 필요하면 3, 4번씩을 기입하면 되고 2차 관계 물어보거나 역수, 분수차를 물어보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 5번씩까지 직접 기입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고 그 관계성을 따지면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관계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세트로 가지는 값이 하나 더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어렵다.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요 관계고요. 그때 이 식을 마이너스 1을 이항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때 다음 식은 우리가 인수분해 하시면요.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값이 나온다. 이렇게 잡혀요. 그때 여기에서 실근 하나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허근 값이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허근을 똑같이 오메가로 처리해서 관계성을 보겠다는 거여서 우린 암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다음 식에 대입하시면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값이 0이다. 요 식에서는 얘가 성립하고요. 그 다음 허근 오메가야. 그 다음 두 번째 오메가 세제곱 값은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얘도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값은요. 세 번째 값은 우리가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의 합값을 물어볼 때 얘 켤레 오메가 얘네 둘이 합치시면 값이 1이 된다 가 나오고요.
네 번째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를 곱해주시면 두근의 곱이니까 값이 1이 나오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똑같이 응용력으로 갈 거예요. 두 번째 식을 갖고 온다. 두 번째 식은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3개 곱했더니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식을 갖고 올게요. 네 번째 식은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를 곱하시니까 값이 1이다 라고 적혔어. 근데 지금 아까 5번하고 딱 다른 부분이 여기 우변식이 달라요.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우변에 마이너스를 붙이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로 요따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줄 거야. 그럼요. 지금 여기에서 똑같은 거 표시해볼게. 오메가랑 오메가만 똑같아. 그럼 얘랑 얘가 똑같아지게끔 값이 잡히게끔 우리가 조작한 거야. 우변 맞춰가지고. 그래서 따라서 오메가 제곱값은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때 켤레 오메가 값은 오메가 분의 1인데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를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만들면 5번 식작성 만들었다는 거야. 똑같은 관계로 문제에서 2차 관계나 아니면 역수차, 역수를 물어보고 있어. 분수 형태. 그러면 5번식까지 기입이 문제에 필요하다는 거야. 똑같이. 그 다음 켤레 관계 물어보면 3, 4번씩은 우리가 켤레 관계 물어볼 때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식까지 직접 기입할 수 있으면 암기 없이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오케이? 구석이 뭔 말인지 알겠어? 너 어디 모르겠어? 여기 마이너스 관계? 모르겠는 거. 마지막 거 여기에서 봐봐. 식 지금 건드릴게요. 조금 이따 적으세요. 봐봐. 여기에서 오메가 이렇게 나와줘.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문제가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로 연결되니까 마이너스 같이 양변 곱해줘서 이렇게 기입한 거라고. 됐어? 이거 원래 그래. 원래 조금씩 헷갈려요. 그래서 이 빨간색 식은 지금 방금 계산값 보여준 거니까 나머지 기입 잘 해주세요. 거기다 써놔. 요거 갖고 문제 풀 거야. 지연이 절대 등급 3, 4차 풀어올까? 네? 내일까지요? 아니요. 다음 주까지요. 다음 주까지요? 좀 생각 좀 해보자. 할 것도 많잖아. 지금 뭐가 있죠? 공통수학 2도 100문제 주려고. 네? 그냥 그거 해오자. 그거 100문제. 아, 네. 2 해오자. 1은 많이 풀었으니까. 계약하고부터는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볼게. 숙제가 따블이어서 너무 많아서. 1.5배만 해야지. 1.5배만. 1.5배요? 네. 배를 하는 그래서 오늘 60번까지 쭉 가볼게요. 여기까지. 적었어, 후서가? 자, 그래서 57번 봅니다. 57번. 문제에서 그래서 관계성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저기 수식이 써 있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걸 암기돼 있는 상태로 푸는 게 아니야. 암기되는 거는 시험 때 암기되면 좋은데 그때도 암기 안 돼도 풀 수 있어. x세제곱 플러스 1은 값이 0이다. 얘가 되고요. 그때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한 번 더 거는 거야. 그때 이렇게 써 있어, 문제. 한 허근을 오메가로 해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럼 허근은 여기에서 나오니까 오메가 값이 여기에서 근이 나온 거다 라고 하면서 아까랑 똑같이 1번식 우리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값이 0이다. 이렇게 하나씩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도 근인 거니까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은 값이 0이다. 여기까지 써놓고 문제 살펴보는 거야. 지금 문제 보시면요. 켤레 관계 없지? 켤레 관계가 없으니까 3, 4번 식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잘 맞춰서 푸시면 되는데 잘 볼게요. 어떻게 하나?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빼기 1이래. 요 식에서 요 부분을 이항해 줄 거야. 오메가 제곱과 그냥 오메가 관계를 물어보니까 오메가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음 식에다가 오메가 제곱 대신에 요걸 넣어주시면 둘이 약분이 돼서 1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요 식에도 대입해서 약분되니까 값이 1이다. 둘이 더하셔서 값이 2다. 이렇게 끝나는 식이에요. 문제 하나도 안 어렵지? 그냥 켤레 나왔을 때가 조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분수차 나왔을 때 조금 어렵고. 그래서 요거 볼게요. 오늘 60번까지. 60번까지 할 거예요. 60번. 금방 끝나겠죠? 예. 자, 볼게요. 오메가 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써 있어. 이렇게 오메가의 2025제곱, 오메가의 2025제곱 써 있단 말이야.
이때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켤레 오메가 관계를 찾아낼 수 있어요. 켤레 오메가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인데 이렇게 그때 다음 관계를 통해서 저기까지 갈 거고 분수차 나와 있는 문제 맞아요. 자, 본다. 여기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가 2차 방정식 하나에서 같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두 근의 합은 몇인지 적을 수 있어. 두 근의 합은 1이죠. 마이너스 x야. 그 다음 두 근의 곱값은요. 4분의 1 빼기 3i 제곱이니까 플러스 1. 여기에서 우리가 식의 값으로 근으로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가 같이 나와 있다라는 거를 반대로 분석할 수 있는 거야. 두 개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요. 여기 첫 번째 식을 만족하고 있는 내용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값이 0인 게 맞는데 요따가 우리가 아까처럼 인수분해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역관계로 가고 있는 거야. 여기 왼쪽에다가 내가 두 번째 양변에다가 오메가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줄 거야.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1. 그렇게 거시면요. 좌변식은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 얘가 되고요. 이 값은 0이다. 라고 한 가지 더 찾아낼 수 있어. 두 번째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저 식의 오메가 플러스 1을 양변에 등식의 성질로 하면 0이랑 곱해지니까 우변은 0이겠죠. 좌변식은 곱셈 공식으로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우리가 다음 식에서 두 가지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값이 있어. 어느 값이냐? 오메가 세제곱 값은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이항하시면 아니까 문제에서 2025제곱이라는 큰 수를 우리가 줄여라 라고 하고 있는 문제니까 오메가 6제곱 값이 1이란 걸 이용해서 복소수 거듭제곱 낮췄던 것처럼 낮출 수 있는 숫자가 6인 거야. 그럼 우리가 2025제곱을 6으로 나눠주겠다. 6으로 나눠주시면 6, 3, 18 이렇게 해서 22니까 여기 또 3, 18 그래서 값이 여기가 45, 7, 42 이렇게 해서 요 값이 3이 남는다라고 돼서 우리가 오메가의 2025제곱은 오메가의 6제곱에다가 337제곱을 한 다음에 곱하기 오메가의 세제곱으로 지수법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지수법칙 이렇게 둘이 곱하시고 3 더해지니까 2025가 나온 거야. 지수법칙으로. 그래서 따라서 요 값은 1이니까 우리가 오메가의 세제곱값과 일치한다가 돼서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에다가 우리가 값을 마이너스 1을 직접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워크북 몇 문제 더 풀어줄 거야 나중에. 다음 화요일에 풀어줄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아니네요. 마지막 하나 더 남았네. 59번 빨리빨리 해보자. 59번 여기에서 하나씩 직접 해보시는 건데 어떻게 가시는 거냐? F1 값은요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오메가의 1제곱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F2 값은요 우리가 오메가의 1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분의 여기 오메가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고 있어요. 계산한다. F3은요 n에다가 3 넣으라니까 오메가의 6제곱분의 오메가의 세제곱 이런 식을 우리가 정리해라 라고 하고 있는 문제네. 그럼 아까 기존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리가 조금 필요하겠다. x세제곱은 1이고요. 관계성을 보신 다음에 우리가 켤레를 쓸 건지 켤레 안 쓸 건지 결정을 해줘야 돼. 켤레가 없죠? 내용 자체에. 그럼 켤레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인수분해를 정확히 잘만 해주세요 라고 돼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하나 오메가 그 다음 여기 켤레 오메가가 있는데 켤레는 안 쓴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수식은 뭐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값이 0이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메가 세제곱 값은 값이 1이다. 얘를 이용해서 저 좌변식을 정리해 줄 거야. 얘는 분자값이 그냥 오메가 혼자가 맞고요. 그때 우리가 관계 따질 때 잘 봐봐요.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분모에 있으니까 요만큼만 놔두시고 요걸 이항하시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값이 오메가다 라고 해서 이거 오메가분의 오메가여서 값이 1이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값이 몇이었어? 1이었죠. 그래서 3차를 넘는 식은 우리가 일단 차수를 낮춰줘야 돼. 오메가 제곱 있고요. 여기 오메가 하나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우리가 맞춰달라는 걸로 맞춰주는 거야. 우리가 여기 식이 아이고 잠시만요. 인수분해가 잘못됐나? 여기 잘못 적었네?
미안해요. 여기 잘못 적었어요. 여기 플러스다. 아, 여기에다 넣었는데 왜 플러스가 잘못됐지? 자, 요거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여기 하려고 하니까 지금 값이 없어서. 봤더니 여기가 잘못됐네. 그래서 저기 또 풀 때 우리가 요 1번식을 1 플러스 오메가는 값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라고 바꿔주셔서 요 값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값을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요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계산 마이너스가 틀렸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개 찾았다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식은요.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값이 1이 되고요.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1이 똑같이 돼서 얘는 2분의 1이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식 조작 왜 저렇게 거나 싶어요? 여기 분모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식을 항을 줄여야지 계산이 쉬워. 그래서 우리가 항이 두 개짜리를 항 하나짜리로 바꿔주는 거야 일단. 그래야지 계산 관계가 좀 잘 보여.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걸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F4 갈게요. F4 갈 건데 F4는 어떻게 되냐? 이때 식의 관계가 나올 텐데 오메가의 4제곱이 되고요. 옆에 1 플러스 오메가의 몇 제곱이야? 8제곱이 돼요. 그럼 오메가의 세제곱 값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니까 얘는 오메가 하나, 그 다음 얘는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돼서 이 값은 다시 한번 F1 값하고 일치하게 된다라고 돼버려. 그러니까 요만큼이 순환마디인 거야. 왜? 세제곱을 이용하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세제곱에서 순환마디가 걸리는 거야. 6제곱 이용했으면 6제곱에서 순환마디가 걸릴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한 번만 더 검토해 줄게요. F5 값은요. F5 값은 옆에다 대입하시면 오메가의 5제곱 되고 여기 1 플러스 오메가의 10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 분자값이 오메가 제곱이 되고 옆에 10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에다 오메가 하나 곱해진 거니까 오메가 하나가 나와서 정말 F2랑 똑같아요. 진짜 순환해. 오케이? 그래서 순환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순환 마디가 몇 개 있는지 합을 걸어주세요니까 요만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이게 6마디가 있다 라고 해서 값이 마이너스 9가 된다 라고 이렇게 처리되는 거야. 그래서 관계성 따져서 계산하는 거는 앞에 복소수한 거랑 되게 비슷하고요. 60번. 자, 마지막 문제 가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진짜로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다. 방학 동안. 많이 고생했어요. 매일 나오신 분들 많고. 고생했다, 주비가. 진짜. 후성아 고생했어요. 자, 내일도 나오네. 아, 미안하다. 내일 고생했다 할게요. 까먹었다. 아니,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러다가 내일 쌤 까먹고 안 나와서. 아니야, 나 나와. 그건 안 까먹어. 나오는 거 안 까먹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랑 높이가 모두 Xcm인 원기둥 모양 그릇에 75파이에 물을 부었더니 그릇 위에서부터 요만큼 2cm의 공간이 비었다 라고 써 있어요. 지금 그럼요, 우리가 여기에서 요만큼의 부피에 대한 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75파이 물을 부었다고 하니까 요만큼의 75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라고 알려준 거지. 식에서 말로 주어졌어. 저만큼 물의 부피가 주어졌어. 그럼 저대로 식을 써주면 되는데 이거 밑면의 넓이는 몇이에요? x 제곱 파이죠. 거기에다 높이가 몇이야? x에서 2cm 걷어냈으니까 x 빼기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걷어내 주시면 이게 몇 파이? 75파이가 된다라고 해서 양변의 파이 값을 지어가 되니까 양쪽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옆에 마이너스 75는 0이다를 우리가 풀어서 x 값을 찾으세요 라고 하고 있는 3차 방정식인 거야. 그때 요때 1, 마이너스 2, 0, 여기 마이너스 75로 인수분해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때 왼쪽에 숫자를 뭘로 적기로 했는지가 기억이 나야 돼. 조립제법 숫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체 개수 합이 0 아니죠? 홀수 짝수 둘이 값이 같지도 않지. 그러면 1과 마이너스 75의 약수 관계에다가 뿔마 달아줄 거라고 했으니까 75는 우리가 값을 3도 이용할 수 있고 5도 이용할 수 있겠네. 3의 배수기도 하고 5의 배수도 되니까. 그 다음 여기 더 있죠. 뭐 15 이런 거 더 될 거야. 근데 일단 3하고 5부터 뿔마 체크 정확하게 하고 들어갈 건데 여기 마지막 숫자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연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플러스 3부터 하나하나 넣어볼게요. 직접 하나씩 하는 거야. 5 넣고 싶으면 5 넣으셔도 돼요. 여기 1, 여기 3, 여기 3, 여기 9. 많이 부족하지?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더 큰 거 해줘야 되는 거야. 5 할게요. 그래서
5 할게요. 그래서 진짜 많이 부족해 보이면 15로 튕겨지는 게 계산은 좀 빨라진다. 5 넣을게요. 1, 5, 여기 3, 여기 15. 그래서 여기 15, 여기 75 이렇게 나오니까 값이 0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x 빼기 5에다가 값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5는 0인데 여기를 3차 방정식을 풀었으면 답은 5다라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가 허근값을 가지는지도 꼭 체크해줘야 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몇이야? 60이니까 얘가 허근 가진다 라고 나오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선 길이 값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길이라는 거는 반드시 실수여야 되고 양수여야 되지. 길이니까. 그래서 요 값밖에 안 되니까 x값은 5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값은 5가 된다.